안녕하세요. 자, 페이지 264쪽 눈떨림 2.2 눈떨림 오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을 한번 보세요. 생리적 눈떨림 있고, 두 번째 병적 눈떨림 있습니다. 생리적 눈떨림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눈이 떨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안과에서는 안구진탕이랍니다. 안구진탕. 그 눈동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은 자위가 달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 안경원에 이런 손님이 오면은 오토리프레터메터로 사실 그 굴절 이상을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정서 시시렵혀 가지고 굴절 이상 뭐 난시, 근시, 원시 이런 거를 다 잡아내야 하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정서 시시렵혀만으로서도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부단하게 연습하고 그 훈련을 쌓아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확실한 바탕 위에 훈련을 한다면은 아마 뭐 좋은 가장 정확하고 뭐랄까 그 편안한 그 처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리적 눈떨림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생리적 눈떨림, 병적 눈떨림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리적 눈떨림은 정상적인 눈에서 눈이 떨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떨린가? 가만히 있는데 떨리진 않겠죠, 그죠? 그 책에 보면은 첫째 줄에 극단적으로 한쪽 방향을 주시할 때 나타나는 거기 눈떨림, 거기 눈떨림 줄치시고, 거기 눈떨림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뭔가 주시하고자 할 때, 뭐 내가 이제 보통 예를 드는 거는 이제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열병식 할 때 옆에 아주 뭐 김태같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면회 온다 이러면 전부 다 고개는 못 돌리겠지만 눈을 한참 돌리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막 끝까지 돌린다 하면은 눈이 그 끝까지 갔을 때는 달달달달 떨리게 됩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걸 이제 거기 눈떨림입니다. 눈떨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시작을 주시할 때 일어나는 눈운동 눈떨림 혹은 차창 눈떨림이라는데, 눈운동 눈떨림 혹은 차창 눈떨림 같이 줄치해 놓으세요. 이건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있습니까? 가까운 뭐 나무나 전봇대가 빠르게 움직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주시하려고 하면은 지나가고, 주시하려고 하면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눈이 떨리게 되거든요. 이것을 눈운동 눈떨림 혹은 차창 눈떨림이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방골이뼈관 안에 내림포의 자극으로 발생하는 전정 눈떨림이 있습니다. 전정 눈떨림 그거 줄치 놓으시고, 이 방골이뼈는 이제 뇌 속에 있죠. 귀 안쪽에 있는 기관인데, 그 안에 이제 림프액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본 같은 게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코끼리 코 해가지고 벽면 돈다 이러면 이제 어지럽죠. 그 이제 림프액이 흔들려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바로 눈동자도 떨리게 됩니다. 눈이 다달 떨리거든요. 그런 건 정상적인 경우니까 그런 것을 전정 눈떨림이랍니다. 두 번째 변적 눈떨림인데, 이거는 첫째 줄에 출생시나 그 직후에 나타나는 눈떨림이 선천 눈떨림, 선천 눈떨림 줄치시고, 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대요, 그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제 기형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후 4에서 18개월경에 발생하는 눈떨림과 머리 끄덕임, 기운목, 그러니까 이제 눈도 떨리고 머리도 계속 앞뒤로 끄덕입니다. 그 다음에 기운목이라서 사경이라는데 목을 옆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눈이 떨리는 증상을 끄덕임 연축이랍니다. 끄덕임 연축. 끄덕임 연축, 점두 연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줄치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 눈을 가리면은 눈떨림이 나타나는 잠복 눈떨림, 잠복 눈떨림 줄치시고, 주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눈떨림이 나타나는 주시마비 눈떨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시하려는 방향 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그쪽으로 눈떨림이 나타난다, 그죠? 주시마비 눈떨림.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돌아가지고 그래서 뱅뱅뱅 돈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러울 때 그때 나타나는 눈떨림이 생리적 눈떨림이었지만, 이것은 마지막에 있는 귀 속의 미로, 전정신경 또는 그 핵과 신경 경로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이거는 병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전정 눈떨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목이 같죠, 그죠? 그래서 전정 눈떨림은 사실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눈떨림과 병적 눈떨림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3 시각경로 질환이 있습니다. 시각경로 질환은 보통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시야검사를 하면서 이 시야검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시각경로성의 병변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264쪽에 보면은
시야 결손을 관찰하면서 시각 경로상의 병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시각 경로상의 병변의 위치, 그거를 알 수 있다. 아까 줄치 놓으세요. 앞에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줄치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시신경 교차 부분에 이제 이렇게 4번 이렇게 병이 생겼어요. 안질환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 하늘색을 따다 보면은 여기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코 쪽 망막이 됩니다. 코 쪽 망막은 그 귀 쪽 시야를 담당하게 되겠죠. 이쪽 시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귀 쪽 시야 부분이 이제 반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귀 쪽 반명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반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요 점선에 따라서 가시면은 이것도 코 쪽 망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 쪽 시야가 반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 쪽 시야가 반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귀 쪽이 반명이 일어나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귀 쪽 반명이 나타나는 시야 검사가 나타났다. 이런 시야 검사상 이렇게 귀 쪽 반명, 양쪽 귀 쪽 시야가 반명이더라. 이러면 시신경 교차가 부분이 고장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두 가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 쪽 반명이 나타났을 때 어느 부분이 이제 질환이 있느냐, 혹은 시신교차 부분에 뭐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시야가 결손이 나타나는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 3번 쪽에 이렇게 뜬다면은 요거는 오른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점선 부분, 자 색깔을 달리 볼게요. 요 부분이 귀 쪽 망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 쪽 시야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코 쪽 시야가 보이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고장났으니까 요 부분은 뭡니까? 요 오른쪽에서 3번이 이제 고장났어요. 요 부분이 나갔죠. 요쪽 점수 빨간 거는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 부분만 되고, 왼쪽에는 요 부분은 왼쪽 눈은 정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그림을 조금 길게 그려버렸는데, 요래 가지고 요 부분을 살짝 지우면 이렇습니다. 요자. 실제로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요런 경우에 이제 발생해야 되는데, 5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 5번에 이렇게 요것이, 잠시만요. 자, 5번에 요런 식으로 결손이 생겼습니다. 뭐야 이건데, 그 결손이 생겼으면은 요 점선 부분에 쭉 올라가면은 요거는 귀쪽, 오른쪽 귀쪽 망막이 되니까 코 쪽 시야가 안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점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똑같이 왼쪽 눈에서도 코 쪽 망막에 이제 요 신경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귀 쪽 부분에 여기서 요 시야 부분이 이제 결손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둘 다 여기 하나 왼쪽, 요 눈도 오른쪽 눈도 왼쪽, 왼쪽 눈도 왼쪽, 이래가지고 왼쪽 동측 반명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서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그림을 빨리 이해를 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하고, 참,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6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각로 부채살이죠. 그죠? 시각로 부채살이 고장이 났을 때는, 이게 시각로 부채살은 사실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대학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요 시각로 부채살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4분맹이라고 해요. 4분의 1, 그러니까 요 4분맹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분맹.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와서 265쪽 외상 3.1 열화상을 보겠습니다. 요 시험에 한번 놓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화상을 입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가? 1번 결막, 2번 각막, 3번 공막, 뭐 이런 식으로 놓는데, 보통 이제 전부 다 각막이다 뭐 이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눈을 감게 되므로 눈꺼풀 화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눈꺼풀 화상 여기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걸 줄치 놓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빨리 이제 눈을 감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 266쪽입니다. 3.2 광선상해. 보통 이제 광선이 이제 우리 안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파장이 짧은 자에서는 줄치시고, 그 다음 오른쪽 각막염 결막염 줄치시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눈썹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보통 백내장을 유발시킨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각막염, 결막염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용접하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 눈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사람, 스키 타는 사람 이렇게 죠. 이런 사람들에게 발생하니까 보통 이제 다 대부분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겠죠. 자, 두 번째, 파장이 긴 적외선 줄치시고 백내장 유발합니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파장이 길물에서 수증체까지 이제 적외선이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증체 백내장을 유발시킵니다. 유리제조공 백내장 줄치시고, 유리제조공 백내장을 유발시키는 광선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옛날에 이제 유리제조가 아주 뛰어난 마을에 어떤 안과의사 갔더니 30대 초반인데 전부 다 장님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바로 이제 유리를 제조할 때 거기서 나오는 유리를 녹이고 할 때 그때 나왔던 그 빛이 바로 적외선인데, 그것이 이제 백내장을 유발시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플라워스 캐트레트를 해가지고 유리 제조공 백내장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광망막염 줄치시고, 이건 뭐냐면은 일식, 객일식 있죠, 그죠? 그럼 맨눈으로 보면은 이제 그 광선이 황반을 화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광망막염 줄치시고 오른쪽 항반 화상 이렇게. 그래서 맨눈으로 햇빛이다 보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객일식 때 전부 다 안경을 쓰고 일식용 안경이라 가지고 입체 안경처럼 그런 거 쓰고 보고 이런 거 아마 신문이라든지 TV에서 봤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객일식을 봤을 때 사람들은 신기해가지고 그냥 맨눈으로 봤다가 전부 다 보고 나서 병원에 가고 이랬습니다. 눈이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자, 4번에 고전압 100kV 이상,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에서 나오는 감마선, 고전압과 방사선 동위에서 나오는 감마선 줄치시고, 이거는 각결막염 백내장 망막염인데 백내장 줄치 놓으세요. 그 다음에 SR90에서 나오는 베타선, 베타선 줄치시고 백내장 줄치시고. 주로 이제 시험에는 백내장을 유발시키는 광선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봤듯이 2번에 파장이 긴 적외선, 그 다음에 4번에 고전압, 그 다음에 감마선, 그 다음에 5번에 베타선 이런거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 눈 속 이물이 있습니다.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안질환을 유발시키는데 별로 누구나 보면 대충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쉬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유리나 플라스틱은 비교적 무해하다. 눈에 들어가도 크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 두 번째, 철은 철이온이 변성해서 다시 말해서 녹슬는 거죠. 그래서 갈색이나 황색의 눈철 침착이 일어난다. 그래서 3번, 구리 이게 좀 중요하죠. 앞에서 우리가 백내장에서 봤다시피 이거는 해바라기 백내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구리부터 해바라기 백내장까지 줄치세요. 그 다음에 눈속 염증을 안구이측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4번, 아연은 무기운성 한홍성 염증, 아연 줄치고 무기운성 한홍성 염증. 그 다음에 납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주위조직을 변성시키다. 납 줄치고 저 뒤에 주위조직 변성. 그 다음 6번, 검은 백검은 비교적 조직 반응이 졌다. 비싸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 다음 7번, 동물의 털은 결절안염. 동물의 털이 들어가면은 결절안염을 호흡합니다. 결절안염. 동물 털 결절안염 줄치시고 마디 같은 게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좀 딱딱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안쪽에. 그 다음에 8번에 속눈썹 줄치고 앞방에 들어가면 낭을 형성한다. 속눈썹 줄치고 낭을 형성 줄치십시오. 예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속눈썹이고 동물털, 그 다음에 철, 구리, 납, 백금 이런 게 다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근데 답이 되는 게 좀 가장 많이 틀렸던 게 바로 8번이었습니다. 속눈썹이 앞방에 대한 낭을 형성한다는 거. 그거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보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뒤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여기까지 보시고 또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차트 11장 안구 예상까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